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깝고 충격적인데요. 주베록을 받고 나서 실명이 됐다? 이 주베록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최근 SNS에서 이 주베록 볼륨 시술 후에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인터뷰가 있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진위 여부는 정확히 파악해야겠지만 실제 사례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다만 의료 현장에서 시술을 하고 또 시술을 직접 받는 입장이라면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오늘은 주베록 실명의 위험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의료인들이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요. 정말로 주베록으로 실명이 생겼을까? 이 다른 시술로 착각한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베록으로 인한 실명 사례, 꼭 실명이 아니더라도 주베록으로 인한 혈관 사고 사례는 거의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실명의 위험은 필러 시술에서 주로 언급되던 부작용입니다. 필러는 히알루론산 분자를 각요 결합으로 단단하게 엮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덩어리의 사이즈가 큰 특징이 있어 시술 중 실수로 혈관 내로 주입이 되면 혈관 내경을 막아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맥을 막으면 해당 동맥이 지배하는 조직이 죽어버리는 괴사 현상이 발생하는데 정말 운이 나쁘게 눈으로 가는 망막동맥을 막게 되면 실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주베록이나 스컬트로아 같은 콜라겐 부스터는 이러한 필러 부작용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상대적으로 혈관 사고를 비롯한 부작용 위험이 낮다는 점 때문에 필러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최근 5년 사이에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베록의 경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30만 건 이상 시술되었지만 혈관 사고에 관한 보고는 극히 드문데요. 주베록의 입자 사이즈는 50 마이크로미터 이하, 주베록 볼륨의 입자 사이즈는 8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망막동맥의 직경은 대략 130 마이크로미터 내외이기 때문에 크기로만 비교한다면 실명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문헌을 찾아보면 국내에서는 단 한 건 주베록 볼륨 시술 직후 시력 저하를 겪었으나 약 한 달 뒤 회복된 사례가 논문으로 보고된 바 있고요. 다만 시간이 지나 회복된 것으로 보아 완전한 동맥 폐색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감소한 허혈에 가까운 양상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콜라겐 부스터인 에스테필 시술 후 실명이 생긴 사례가 2023년에 보고된 적이 있고요. 싱가포르에서도 PDLLA 시술 후 다발성 뇌경색과 함께 양안의 실명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제가 전문을 보지 못하여 주베록에 의한 부작용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올해 초 주베록 주피터 심포지엄에서는 혈관 폐색 리스크와 관련하여 태국에서 진행한 동물 실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망막동맥과 유사한 크기를 가진 토끼 귀 동맥에 주베록 볼륨을 직접 주입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베록 볼륨을 시술하는 방식으로는 혈류 차단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현재까지 보고된 주베록 혈관 사고의 건수와 동물 실험을 통해 증명한 주베록의 안전성을 종합해 본다면 주베록 시술로 인해 실명이 발생할 위험은 매우 낮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명이라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원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수화 과정의 부족으로 인한 입자 응집. 주베록은 가루 형태의 PDLLA 입자를 물에 녹여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물과 섞는 수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주베록 부작용은 수화 과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화가 충분하지 않으면 입자들이 균일하게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 큰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 큰 입자 덩어리가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수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리병이나 주사기에 하얀 침전물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뭉친 입자 덩어리가 보이는 상태에서는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베록 공장에서의 제조 과정 문제로 간혹 아무리 수화를 해도 입자들이 고르게 섞이지 않는 불량품도
위험도 존재하는데요. 이럴 때는 시술자가 해당 주베룩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수화가 잘 된 주베룩으로 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러와의 혼합 사용. 일부 병원에서는 주베룩 볼륨의 볼륨아이징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소량의 히알루론산 필러와 믹스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주베룩 볼륨 단독으로는 볼륨아이징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르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위해서 필러를 추가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러는 입자가 크고 점성이 높기 때문에 주베룩에 비해 혈관 사고의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만약 병원에서 주베룩 볼륨 단독 시술로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필러와 섞인 물질이 주입되었다면 실명 사고의 원인이 주베룩이 아닌 필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니들 사용으로 인한 혈관 내 주입 가능성. 주베룩 볼륨 시술 시에는 일반적으로 끝이 둥근 캐뉼라를 사용하는데요. 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혈관을 뚫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하지만 캐뉼라가 아닌 니들을 사용한다면 끝이 뾰족하여 혈관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필러 시술 방식에 익숙한 시술자 중 일부는 니들을 사용하여 주베룩 볼륨을 시술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드름 흉터 치료 목적으로 주베룩을 사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니들을 써야만 하는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니들 사용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니들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시술 깊이와 주입 압력,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주베룩으로 인한 혈관 사고 경험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유추해 볼 때 주베룩 혈관 사고는 시술 도중이나 직후에 바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주베룩 입자 덩어리가 동맥을 막아 혈류 공급을 차단하면 해당 부위의 피부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하고 이어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 보랏빛으로 얼룩덜룩해지는 청색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만약 망막동맥을 막았다면 즉각적으로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발생하겠죠. 필러에서 발생하는 혈관 폐색 부작용 중 일부는 시술 직후가 아니라 24에서 48시간 후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는 필러 자체가 동맥을 직접 막은 것이 아니라 시술 직후 주변 조직에서 부종이나 압박이 진행되면서 동맥을 눌러 혈류를 차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베룩은 시술 직후가 이 조직 내 볼륨감이 가장 많이 차오른 상태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흡수되면서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베룩에 의한 혈관 사고는 지연성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시술 도중이나 직후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시술 과정에서 호소하는 환자들의 불편감과 증상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주베룩 볼륨 시술을 받다 보면 눈이 무겁거나 떨리는 느낌, 또 입 주변이 잘 움직이지 않는 현상을 흔하게 경험하시는데요. 이는 혈관 사고가 아니라 리도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에 의한 일시적인 작용입니다. 리도카인은 시술 중 통증을 줄이기 위해 주베룩 볼륨 수화 시에 첨가되는 물질인데요. 특히 이마, 관자, 앞광대, 팔자 부위처럼 표정 근육과 신경이 많은 부위에 시술이 진행되면 신경 마취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불편감이 혈관 사고와 연관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실제로 혈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인데요. 사실 혈관 사고에 있어서는 필러보다 주베룩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필러 시술 중에 혈관을 막는 사고가 발생하면 히알라젤을 이용해서 필러를 빠르게 녹일 수 있고 15에서 20분 정도의 골든타임 이내로만 잘 녹인다면 후유증 없이 조직 괴사를 막을 수 있죠. 하지만 주베룩은 필러처럼 녹일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주베룩의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는데요. 주베룩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콜라겐 부스터는 체내에 주입이 되고 나서 분해할 수 있는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베룩 안에 일부 포함된 히알루론산에는 히알라제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주베룩의 주 성분인 PDLLA는 그 어떤 것으로도 녹일 수 없죠. 일단 주베룩이 망막동맥을 막았다면 뭉친 덩어리를 최대한 풀기 위해 다량의 식염수를 주입하여 세척을 시도해보는 것, 그리고 안압을 낮추기 위한 콤비간 점안액을 점안하고 안구 마사지를 통해 주베룩 입자 덩어리를 쪼개거나 동맥의 더 작은 분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혈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헤파린 투여, 손상된 시력을 복원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 및 고압 산소요법 등이 추가적으로 시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적절하게 진행되어도 효과적으로 시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결국 혈관 사고 대처법의 핵심은 애초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원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화의 정확성과 희석 비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베룩의 수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면 입자가 뭉쳐 덩어리를 형성하고 이는 혈관을 막을 위험을 높이는데요. 일주일 이상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수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충분한 양의 물에 희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에는 주베록 볼륨 한 병당 16cc의 물에 희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숙지, 시술자가 충분한 해부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만큼 혈관 사고 위험은 증가합니다. 사람마다 혈관 구조가 다르므로 기본 해부학을 숙지하고 있어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해부학적 지식과 안전 포인트, 시술층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 혈관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혈관이 많은 부위일수록 신중한 시술이 필수입니다. 캐뉼라 활용 및 안전한 주입 기술, 혈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니들보다는 캐뉼라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부위에 대량 주입하기보다는 소량씩 나누어 천천히 주입하도록 하고요. 리거지를 통해 혈관 내 주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진된 캐뉼라를 뒤로 빼면서 주입하는 레트로그레이드 인젝션 테크닉을 활용하면 더 안전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주베록 실명 사고는 의료인으로서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사고가 정말 주베록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필러 혼합의 문제인지 그 외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주베록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30만 건이 넘는 시술 중에서 혈관 사고가 거의 없다는 통계는 분명 주베록의 안전성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과신이 아닌 신중함입니다. 의료 행위에 있어 0% 부작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 시술마다 시술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이 주베록에 대한 무분별한 불신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콜라겐 부스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 주베록에서 혈관 사고가 생겼다면 다른 콜라겐 부스터 시술 역시도 혈관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주베록 볼륨 시술을 제 얼굴에 6번 받아본 입장으로서 레이저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자연스러운 볼륨 회복과 콜라겐 재생을 통한 노화 개선이라는 주베록만의 특장점이 있는 만큼 주베록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무리 유명하고 잘 알려진 시술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